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서민들이 인천에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과연 어디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천에서는 이곳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로서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입주 물량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청약홈에서 지금까지 인천에 분양한 아파트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인천 학계와 누계는 100세대 미만짜리들도 포함시켰다는 것, 그리고 9월 2지구 계양신도시 재개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분양 물량이라든가 입주 물량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인천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입주 물량을 지금서부터 24년도서부터 앞으로 미래의 입주 물량을 이야기하기 전에 21년도서부터의 인천의 입주 물량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21년도에는 21,517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1,517세대를 얘기한다면 과연 인천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본다면 인천의 적정한 입주 물량은 15,000에서 16,000세대 사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21년도는 6,000세대 정도가 공급 과잉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공급을 보인 데가 서구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가 4,900, 그리고 미추, 부평, 계양에서 2,000, 3,000세대가 21,000세대가 됐습니다. 즉 21년도만 해도 각 구별로 다 골고루 입주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22년도로 가보죠. 22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대수가 거의 맞던가요? 기억하는 세대수, 입주 물량 22년도 맞던가요? 39,675세대입니다. 그런데 계양구나 남동구는 입주가 없었죠.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보인 데가 서구가 2만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가 10,000세대입니다. 다음으로다가 중구가 3,900, 미출구가 3,000, 동구가 2,000입니다. 연수구는 의외로 800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000이라는 얘기는 15,000세대의 2배 이상이죠. 2배 반 이상이 입주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3년도의 입주 물량은 인천은 공급 적정일까요? 아니면 감소일까요? 43,000호로 22년도보다도 더 많은 공급 폭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천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 21년도에 최고로 20년, 21년도에 최고로 올라갔다가 22년도에 내려왔다가 23년, 24년도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인천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를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면 22년도에 분명히 공급 폭탄에 의해서 하락했다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43,000세대라면 당연히 이 이론대로 얘기한다면 공급 폭탄이니까 23년도에도 가격이 폭락을 해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23년도의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데가 서구가 14,000, 미추홀구가 10,000, 그 다음에 부평구가 9,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24년, 올해는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24년도도 28,500세대니까 13,000세대죠. 15,000에서 적정이 13,000이라면 24년도 공급 폭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본다면 당연히 23년도 지나서 24년도도 하락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는 아니어도 하락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공급 물량에 의해서 움직였느냐?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지금 주장하는 공급 절벽에 의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폭탄이 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또는 보합이냐 안정기에 접어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 하락장에선 그 가격폭을 더 심하게 갈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이라면 공급이 많아도 가격은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만 가지고선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또는 보합으로 갈 것인지 안정기에 접어들 것인지 또는 하락 쪽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많느냐 또는 적정하냐 또는 절벽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의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년도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1,986세대죠. 그러면 적정 15,000세대보다 6,000세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서구가 가장 많죠. 8,000세대. 그 다음에 연수구가 4,600, 미추홀구가 4,400입니다. 동구는 23년, 24년, 25년 여전히 공급이 없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얼죽신이 동구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6년도는 과연 부동산론에서 얘기하는 청약홈에서 보면 26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것은 우리가 모집 공고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분양할 때 입주 예정월을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26년도에 이미 지난 과거에 청약한 단지들을 보면 26년도에 보면 계양구는 1200세대고요. 그 다음에 동구는 1300, 그 다음에 미추홀구 1400, 그리고 서구가 8500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26년도에 입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871세대죠. 그러면 이거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입주 절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3,481세대입니다. 21년도나 22년도, 23년도, 24, 25년도를 비교를 해본다면 26년도는 분명히 공급 절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의 적정 입주 물량으로 본다면 겨우 1000여 세대 정도가 적은 것뿐이죠. 절벽까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폭탄을 했던 이 시기로다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공급량이 적을 뿐이다라는 거죠. 적정 물량보다 1000세대 정도가 적다라는 것이죠. 그럼 27년도는요? 27년도를 보면 계양구가 4,400세대고 동구가 300세대, 그 다음에 서구가 4,800.
그 다음에 연수구가 2000, 그리고 중구가 547세대입니다. 그러면 27년도는 어떤가요? 12222세대입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 18만 채, 자, 7년 동안에 18만 채라는 얘기죠. 만약에 1년에 15,000세대가 적정으로 한다면 3만, 6만, 9만, 10만 5천 세대가 적정, 그래서 11만 세대 정도가 적정이라고 한다면 21년도부터 27년도까지 18만 채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과 공급은 7만 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선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이 공급만으로다 본다면 정말로 하락을 급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10,000채 이상, 10,000채씩 공급이 초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라는 거죠. 누적이 돼서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누적을 하게 되면은 피로감에 의해서 하락도 멈추게 되고 상승도 멈춰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이 상황으로 갔는데 25년, 26년, 27년도는 과연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안정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미래는. 그래서 21년도부터 27년도까지 보면서 21년도부터 24년도의 이 공급 물량으로다 본다면 분명히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으로다 본다면 하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21년도에 꼭지점을 찍어서 22년도에 내려왔다가 23, 24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5, 26, 27년도에 이 공급 물량이 과연 아파트 가격으로다 본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입주 물량으로다만 본다면 적정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거나 또는 상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면 상승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기로 가면 안정기로 그 다음에 하락으로 간다면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26년, 27년도가 22, 23년도처럼 공급 폭탄으로 오고 하락으로 간다면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안정기를 간다 하더라도 인천은 가격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26, 27년도에 보면 적정 공급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30층에서 35층 사이를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은 대개 30개월에서 36개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6년도 같은 경우는 그 공사 기간으로 본다면 공급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어떠한 기준으로다가 분양을 할까요? 무조건 선분양을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사는 자기의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분양 시기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즉 허그에서 보증을 했을 경우에 최고 분양가를 매년 정해놓고 그 선까지를 최대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선분양도 하고 공사 중간에도 하고 후분양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에서 분양 안 한 곳이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면 내가 현장에 가서 그것이 지금 현재 분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양 청약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것까지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6년도에 13,000세대라는 것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12월 달에 분양을 다시 한다면, 자, 30개월에서 36개월이니까 36개월 걸리는 거가 12월 달에 24년 12월 달에 분양을 하면 27년도 12월 달에 입주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2월 달에 인천의 새로운 분양처가 36개월 안에 입주를 한다면 27년도 여기 12,200세대의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년도 6월 달에 분양을 하는데 그것이 30개월 걸린다라고 하면 27년도 12월 달에 입주 물량으로 다 잡히겠죠. 그러니 25년도 6월 전까지 분양하는 그 인천의 분양 예정인 곳이 27년도에 입주 물량을 얼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나 이러한 곳에 있는 것들이 분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26년, 27년도에 입주 물량이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년, 27년도는 적정한 공급 물량을 인천은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가지고는 인천의 어느 곳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23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동구는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서부터 27년도에 남동구 공급 물량 없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도 26, 27년도 공급 물량 없고요. 그리고 미추홀구는 27년도에 공급 물량이 없죠. 그러면 적정한 공급 물량으로 따진다면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26년, 27년 두 해가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신축이 없어서 신축에 대한 선호사상으로 본다면 남동구, 부평구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가지고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를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 공급 물량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어디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정도까지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따진다면 서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공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서구는 가격이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가지고는 가격이 어디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남동구와 부평구가 26년도, 27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은 하다. 그러나 서구는 입주 물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꾸준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구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천에 투자할 만한 곳 중에서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천 신도시와 택지입니다. 여기에는 구도심과 신도시 택지지구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도심에서 신축이라든가 구도심에서 주거 환경이 좋고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새로운 신축 단지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도심의 신축 단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신축이 될 수 있고 거기가 주거 환경이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도심에 그렇게 나홀로 무인도 같은 섬처럼 있는 곳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처럼 대규모의 신축 주거 환경이랑 생활 환경이 편리한 곳에서 살 것이냐의 선택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것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의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의 입주 물량이 남아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송도입니다. 송도는 지금 많은 곳에서 입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공사하는 곳이 있어서 송도는 앞으로도 10,000세대 이상이 분양을 하고 입주할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송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보면은 청라와 루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청라 신도시만 그려져 있고 요 가정동 쪽으로다가 여기 부분이 루원이죠. 근데 청라 루원 같은 경우도 이미 입주는 거의 다 끝나서 새로운 신규 입주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검단 신도시죠. 1단계에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2단계, 3단계가 입주가 남아있고 30,000세대 이상을 분양이 남아있는 곳이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 청라, 검단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인천에 앞으로의 대장 신도시는 송도에 사시는 분은 송도, 청라에 사시는 분은 청라, 검단에 사시는 분은 검단이라고들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상승장에서 송도 같은 경우는 84 국민평형이 14억 7천이 최고가를 했었죠. 그리고 청라는 12억 정도 갔나요? 그리고 검단은 지금 현재 9억대를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에 의해서 검단 신도시가 가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종 신도시가 남아있죠. 이것은 영종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종도를 주변으로 해서 바다로다가 이 구도심 인천 다른 지역과 영종을 분리를 해놔 있기 때문에 영종은 조금 논해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에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주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영종 신도시가 정말로 주거 환경이나 생활이 정말 편리한 곳에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인천의 또 다른 데를 보면 용현 하객지구가 있습니다. 11,000세대가 CTO-CL이라는 것으로 해서 들어올 거고요. 이미 일부는 입주를 하고 있고 분양한 곳도 있고 앞으로 분양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다면 계양 신도시죠. 올해서부터 분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17,000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이지구가 있습니다. 16,000세대. 이것이 인천 내에 있는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신다면 청라, 검단은 이쪽, 그 다음에 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현, 하객, 송도, 9월이 이 남부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천의 신도시와 구도심은 아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과 신도시 중에서 어디를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도시 쪽이 훨씬 더 주거 환경이나 생활 편리 이러한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쪽이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인천의 이러한 신도시에 영향을 주는 주변에 있는 영향을 주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를 본다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김포, 한강, 콤팩트 시티가 46,000세대 상기 신도시로다가 되는 것이 검단 신도시의 가격에 꾸준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천과 별개의 것으로 아라뱃길 위쪽으로 해서 검단구로다가 바뀌죠.
검단구와 김포는 같은 주거 환경과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직장에 출퇴근을 하는 곳으로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는 인천의 구도심의 영향보다는 김포의 아파트들이 어떻게 입주하고 거기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검단 신도시의 가격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한 예로다 든다면 지난 상승장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늦게 조정지역으로다가 된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의해서 검단 신도시는 영향을 받고 거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는 곳이 검단 신도시로 본다면 인천의 신도시 중에서 아직까지는 검단 신도시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단 신도시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송도라든가 구월이라든가 용현, 하객지구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흥광명 상기신도시의 7만 세대입니다. 지금 송도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출퇴근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흥 반월지구 이런 쪽으로 다 출퇴근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시흥광명 상기신도시가 생긴다면 7만 세대가 생긴다면 이 영향은 이 주변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장신도시죠. 이것은 바로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가 직장을 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 계양신도시보다는 대장신도시가 이 부분에 출퇴근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GTX D노선과 E노선이 부천 운동장역이잖아요. 가깝죠. 여기에 GTX도 쓰고요. 그래서 인천의 신도시와 택지지구 그 다음에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15년에서 20년이 걸리면서 대규모로다가 될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구도심, 여기 연수구죠. 연수구의 구도심, 여기가 대규모로다가 하고 그 다음에 부평, 상동과 중동, 여기 부천에 이 지역이 가능성은 보이죠. 그러나 인천으로 본다면 송도 옆에 붙어있는 구도심 연수구의 재건축이 영향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용현 하객지구나 이러한 9월 이지구처럼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그것이 다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진다면 주거 환경이나 생활 편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송도에 과연 송도 가격의 몇 프로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의 최고 비싼 대장 아파트보다는 이곳이 개발이 돼서 된다라고 하면 송도의 중위 가격 정도 선에서 신축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데 것들이 형성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앞으로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구도심보다는 신도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면 되도록이면 같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많은 세대가 준 신도시급의 될 정도의 규모로다가 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쪽을 투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죠. 부평구에 있는 산곡역. 이 주변이 가장 많은 재개발 구역이 뭉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평역 주변으로 가장 비싸고
신축으로 하지만 앞으로의 서울 7호선의 산곡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 뭉쳐있는 그곳이 훨씬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해서 인천의 신도시와 택지, 그 다음에 구도심을 본다면 당연히 신도시 쪽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나 주거환경, 입지 쪽이 유리한 곳에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인천에 투자를 한다면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직장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홍색으로다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인천의 직장을 본다면 가장 송도에 있는 바이오 산업 등이 여기 붉은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이랑 주안동에 있는 산단, 그리고 북항등이 있고 부평공단이 있고요. 그리고 검단 쪽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들, 그 다음에 인천공항 등, 여기가 인천 내에 있는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장이 바로 시와바늘공단이랑 부천, 그리고 마곡지구, 그 다음에 상암동, 기산디지털단지,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서울 종로 중구, 그 다음에 강남이죠. 이렇게 영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가 비싼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자, 송도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것은 여기에 바이오라든가 남동공단, 그 다음에 시와바늘공단, 그 다음에 인천항이라든가 주안산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금 동원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인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현금 동원 능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 것이냐의 고민인 거죠. 분명히 현금 동원 능력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현금과 그 다음에 내 소득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동원할 수 있는 그 돈일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억 정도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면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살 것이냐, 선택지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현금 동원 능력이 30억 이상이 되는 능력자라면 이 인천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살 것이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최우선순위로다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청라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직장인들은 청라 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송도라든가 여기에 남동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청라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과 이 지역,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직장, 이 지역의 직장, 이 지역의 직장, 그 다음에 이 지역 직장, 여기 지역에 있는 직장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억 이상의 동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현금 30억 이상의 동원 능력자들이 청라로 올까요? 여러분이면 오시겠습니까? 안 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목동, 강남, 마포, 용산 이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현금 동원 능력 10억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또다시 틀려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제가 왜 직장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도시와 같이 표시를 하냐면 바로 그런 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현금 동원 능력이 10억 이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다면 결국은 이 주변에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라를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송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30억 이상 되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인천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0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면 청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송도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인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도는 어떠한 표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움직이고 있고 검단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마곡지구, 그 다음에 기산디지털,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 7호선을 통해서 청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김포 공항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0억 현금 동원 능력이나 20억 이상의 현금 동원 능력자들은 일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이 서울의 이 지역에서 지역을 들어갈 수 없는 현금 동원 능력자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송도는 지금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송도만이 가지고 있는 학군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 생활편리가 청라나 검단 신도시, 영종 신도시보다 훨씬 더 누릴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서 대장 아파트든 어느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현금 동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 생활환경, 학군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디냐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인천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송도가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라일 수밖에 없고요. 검단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종도 쉽지 않은 동네죠. 검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포와의 관계에 의해서 김포와 키재기를 해야 되고 김포와 검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 물량이 향후 10에서 15년간은 끊이지 않고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둘 다 합치면 37,000세대입니다. 그런 것이 떡하니 서울의 중간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서울 마곡과 여의도 영등포 이 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검단에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올 것이냐 아니면 계양과 대장에서 올 것이냐를 본다면 개인적으로 나는 둘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싸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은 걸림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GTX B 노선의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송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송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시흥광명 3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보는
앞으로 미래의 인천의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면 바로 이러한 입주 물량과 그 다음에 신도시 택지, 그 다음에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구역, 그리고 직장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결국은 송도, 그리고 청라, 그리고 나서는 용현 하객지구, 9월 이지구, 계양 대장, 그 다음에 산곡역처럼 그렇게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 그런 거고요. 지금 이 표시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에서의 접근을 하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여기 인천 내에 있는 직장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흥, 안산처럼 이 공단 여기까지도 직장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을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인천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송도 주변처럼 주변의 시흥과 안산 등을 같이 출퇴근할 수 있는 이 지역 세 개 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이 갖는 특성을 본다면 결국은 중서민들이 내가 투자할 곳이 어딘지,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시기 조정하는 것도 바로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 물량 등을 고려해서 보신다면 큰 낭패 없이 인천에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